돈 빌려줄게. 이 한마디에 핵무기 170개를 가진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어. 파키스탄 얘기야. 이 나라는 IMF한테 돈을 24번이나 빌렸어. 세계 기록이지.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빚보다 훨씬 무서운 빚이 따로 있다는 거야. 620억 달러. 중국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건넨 돈인데 뚜껑을 열어보면 95%가 대출이었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따라가 보면 등골이 서늘해져. 파키스탄의 공공부채는 2,868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약 370조 원. GDP의 70%에 달하는 금액이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빚만 70만 원을 깔고 가는 거야. 근데 진짜 문제는 통장 잔고야. 외환 보유고가 159억 달러밖에 없어. 빚은 70만 원인데 통장에 5만 원이 남아있는 셈이지. 여기에 갚아야 할 외채만 1,300억 달러. 갚을 수 있는 돈의 규모와 갚아야 할 돈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어. 국민들은 이미 답을 내렸어. 탈출이야. 2023년 한 해에만 86만 2천 명이 나라를 떠났어. 2021년의 3배야. 그리고 아직 못 떠난 국민 중 37%가 이민을 원하고 있어. 고졸 이상으로 좁히면 49%. 교육받은 사람 절반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뜻이지. 이 두뇌 유출로 파키스탄이 매년 잃는 경제적 손실만 42억 달러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학교 밖 아동 2,600만 명.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 10살짜리 아이 100명 중 77명이 간단한 문장도 읽지 못해. 교육 예산은 GDP의 0.8%. 핵탄두를 만들 기술은 있는데 아이들한테 글자를 가르칠 돈은 없는 나라야. 결과는 숫자로 찍혔어. 취약 국가지수 91.70점. 고위험 경고 등급이지. 핵무기를 170개 가진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이 나라 위험하다는 낙인이 찍혀 있어.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게 우연히 망한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군가 설계한 구조가 있어. 2015년 시진핑이 직접 파키스탄을 찾아와. 그리고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을 발표해. 처음에는 460억 달러였던 규모가 금세 620억 달러로 불어났지. 당시 파키스탄은 하루 18시간 정전이 일상이었어. 전력 인프라가 절실했지. 그런 나라한테 620억 달러를 들고 온 중국은 그야말로 부원자처럼 보였을 거야.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에너지 부문에 들어온 중국 자금의 95.2%가 대출이었어. 투자가 아니라 빚이야. 금리도 만만치 않아. 에너지 상업대출 금리가 5%, 전체 평균으로 잡아도 3.76%야. 친구가 내가 투자해줄게 라고 해서 가게를 열었는데 나중에 보니 전부 이자 붙는 빚이었던 거지. 620억 달러 중 350억이 에너지에 몰렸어. 21개 발전소가 올라갔고 6,000메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됐지.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얘기 같지만 함정은 이 다음이야. 총 설비 용량이 46,605메가와트까지 올라갔는데 실제 수요는 그에 한참 못 미쳐. 과잉 설비야. 쓰든 안 쓰든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놨어. 이게 바로 용량 요금이라는 거야.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발전소를 지어놨으니 매달 돈을 내라는 거지. 그 금액이 매월 1,500억 루피. 달러로 따지면 5억 4천만 달러야. 2015년에 384억 루피였던 용량 요금이 CPEC 이후 2,124억 루피로 5.5배 뛰었어.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한 번도 안 갔다고 생각해봐. 근데 월 회비가 500만 원이야. 30년 계약이고 해지도 안 돼. 이게 지금 파키스탄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전기를 아끼기 시작했다는 거야. 요금이 너무 올라서 FY 2025 전력 소비가 3.6% 줄었어. 근데 용량 요금은 사용량과 상관없이 나가. 국민이 아끼는데 나라가 내야 할 돈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야. 여기에 2026년 1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에 킬로와트당 고정요금까지 새로 붙었어. 2,850만 가구가 매달 800에서 2,500루피를 추가로 내게 됐어. 그래서 620억 달러 중 350억은 에너지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 근데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 다음 단서를 따라가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나와. 중국은 파키스탄에게 약속했어. 파키스탄에 싱가포르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건설된 게 과다르 항구야. 아라비아해에 면한 전략적 요충지. 중동 원유 수송로 바로 옆이지. 언뜻 보면 파키스탄에겐 대박 프로젝트처럼 보여.
근데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져. 중국 국영기업 COPHC가 이 항구를 40년간 운영해. 수익 분배는 중국 91%, 파키스탄 9%야. 네 땅에 세운 항구인데 수익의 91%를 가져가. 파키스탄은 자기 나라 항구에서 9%만 받는 거야. 근데 반전이 있어. 이 항구, 2024년 한 해 동안 입항한 선박이 단 4척이야. 40년간 수익 91%를 넘긴 항구에 1년에 배가 4척 들어와. 항구는 텅 비어 있는데 그 주변 과다르 주민들은 식수조차 부족해. 반면 중국 노동자들은 전용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게임판이라고 상상해보면 중국은 에너지로 매달 현금을 뽑아가고 항구로 물류를 잡았어. 이건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야. 중국이 70% 지분을 가져가고 99년 임대한 그 수법이 파키스탄에서 똑같이 반복된 거지. 파키스탄은 그 다음 타자였을 뿐이야.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어. 왜 계약을 뒤집지 못하는 걸까? 중국한테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 답은 간단해. 이 구조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나라 안에도 있기 때문이야. 바깥에서 중국이 빨대를 꽂고 있는 동안 안에서는 자기네 권력자들이 또 다른 빨대를 꽂고 있었어. 파키스탄 군부는 파우지 재단이라는 기업 집단을 운영하고 있어. 순자산 59억 달러. 시리얼, 시멘트, 은행, 보험까지 손 안 댄 데가 없어. 파키스탄 최대 기업 집단이 군대 소유야. 군부가 전체 토지의 12%를 쥐고 있고 그중 3분의 2는 고위 장성들 몫이지. 국민은 밀가루 트럭에 달려드는데 장군들은 시리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번 돈은 어디로 갈까? 2021년 판도라 페이퍼스가 터졌어. 장군들의 런던 부동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유령 회사들이 줄줄이 드러났지. 파키스탄 사람들이 두바이에 사놓은 부동산만 110억에서 125억 달러어치. 건수로 치면 2만 2천 건이야. 나라라는 큰 집에 불이 났는데 집주인은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보석함만 챙겨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꼴이야. 군부만이 아니야.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봉건 가문들이 토지의 22%를 쥐고 있어. 이 땅에서 나오는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율이 0.3%야. 사실상 면세지. 나라 전체 세수가 GDP의 10.6%밖에 안 되는데 세계은행은 최소한 15%는 걷어야 한다고 말해. 이 격차만큼 평범한 국민이 쥐어짜이는 거야.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1968년에 이미 22개 가문이 산업자산의 66%, 은행과 보험의 87%를 독점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 그게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야.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 거지. 누군가 이걸 바꾸려고 딱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어. 임란칸 전 총리가 10회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지. 중국이 거절하자 감춰져 있던 비밀 계약 내용을 IMF에 공개해버렸어. 하지만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계약을 뒤집으려 한 유일한 시도는 그렇게 막혔어.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뭘까? 돌려막기뿐이야. 양자 채무의 72%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어. 사우디한테 50억, 중국한테 40억, UAE한테 30억 달러를 빌려서 기존 빚을 불려. 2025년 2월에는 중국한테 34억 달러를 2년만 더 밀어달라고 요청했어. 두 번째 요청이었지. 카드 돌려막기 끝판왕을 나라 단위로 70년째 하고 있는 거야.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려면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58달러, 파키스탄은 81달러였어. 둘 다 못 사는 나라였고 출발선은 비슷했지. 근데 65년이 지난 2025년 한국은 35,962달러, 파키스탄은 1,707달러야. 같은 출발선에서 21배 차이가 벌어졌어. 사실 1960년대 파키스탄은 경제 성장률 6%를 찍으며 잘 나갔어. 개발도상국 성장 모델의 모범 사례로 불렸지. 그런데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가지 않고 22개 가문에 독점됐어. 경제가 커져도 그 돈이 위에서 돌다가 위에서 끝나는 구조. 이게 60년 전에 이미 완성돼 있었던 거야. 그리고 1971년
동파키스탄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인도가 개입하면서 파키스탄은 영토 절반을 잃어 이 충격이 나라의 모든 자원을 한 곳에 몰아넣게 만들어 바로 핵이야. 풀을 뜯어먹어서라도 핵폭탄을 만들겠다던 부토 총리의 선언대로 결국 핵을 손에 넣었어. 그런데 기술을 주도했던 AQ 칸이라는 과학자가 2004년에 자백해 그 핵기술을 북한, 이란, 리비아에 몰래 팔아넘겼다고. 자국 안보를 위해 만든 기술이 세계 핵 확산의 진원지가 돼버린 거야.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어. 교육과 산업에 쓸 돈이 전부 핵으로 빨려 들어갔고 핵탄두는 170개로 늘었지만 나라의 미래를 키울 투자는 사라졌어. 핵은 만들었지만 그 핵이 지금 이 나라를 그리고 세계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얘기야. 파키스탄에서는 지금 테러가 일상이 됐어. 2025년 한 해만 테러가 34% 늘었고 보안군만 한 달에 60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어. 중국인 교사들이 자폭 테러로 사망하는 등 중국 시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게다가 2025년 4월 인도가 파키스탄 경작지의 80%를 먹여 살리는 인더스 수자원 조약을 정지시켰어. 물을 끊으면 2억 5,500만 명이 먹을 게 없어져. 파키스탄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맞받아쳤지. 취약 국가지수 고위험 경고 등급을 받은 나라가 170개의 핵무기를 손에 쥐고 벼랑 끝에 몰려있는 거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보여. 2026년에 갚아야 할 외채만 92억 3천만 달러, 2029년까지 총 1,000억 달러 이상을 갚아야 해. 이 나라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빚에 눌려 좀비처럼 연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얘기일까? 파키스탄의 핵기술이 북한으로 건너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의 빗나간 선택이 한반도까지 와서 터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돈 빌려줄게라는 중국의 이 무서운 설계는 아프리카, 케냐, 지부티 등 전 세계 채무 취약국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같은 출발선에 섰던 한국과 파키스탄, 투명한 시스템과 올바른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65년의 세월이 21배의 격차로 증명해주고 있어. 한 나라가 어떻게 빚의 좀비가 되는지 그 무서운 돈의 흐름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세상의 이면을 파헤쳐 줄게.